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신동훈 전 부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관계약 해지 확인 소송 3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는데 이번에 민희진이 제기한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도 병합해 진행했습니다. 하이브 측은 민희진 대표가 지난해 3월부터 부모와 멤버들을 회유해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하고 실행했기에 주주관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희진 측은 뉴진스가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이 민희진 전 대표와의 주주관계약 해지보다 뒤에 일어난 일이기에 시점상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이브 측은 이상우 전 어도어 부대표가 엄마들 항의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다니엘 엄마한테 보내라고 해 혜인이 아버지 말투로 고쳐 등 세세한 지시를 하는 부분을 발견했다라며 감사 시작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민희진 측은 풋옵션 행사하고 퇴사한 것이 11월이라며 그 과정에서 뉴진스는 고아가 됐다라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재판에 활용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증거 능력 두고도 공방을 벌였는데 당초 하이브 측이 준비했던 PPT는 재판부 판단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민희진 측은 카카오톡 대화의 맥락과 취지가 하이브가 주장하는 그 의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하이브 측은 민사소송에서는 증거 능력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민희진이 작년에 하이브로부터 받은 연봉은 27억 원이었습니다. 민희진은 작년 카톡에서 BTS 복귀 전에 끝낸다고 했지만 방탄소년단 BTS는 군대 제대 후 7명 완전체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있었던 자세한 공방 내용을 살펴볼까요?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수장이었던 민희진 전 대표 측이 주주관계약을 두고 한바탕 설전을 벌였습니다. 먼저 하이브 측 법률 대리인의 주장 중 일부입니다. 이 사건 핵심은 민희진이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원고 하이브가 그 증거를 내면 피고 민희진은 그것을 반박하면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당당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 설명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명백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진 측 법률 대리인 반박 내용 중 일부입니다. 원고든 피고든 재판에서 계속 반박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안 드리면 피고가 인정한 것처럼 기사화하기 때문에 반박하는 겁니다. 이 사건 핵심은 피고 민희진의 뉴진스 빼가기고 저희가 한 번도 반박도 못했다고 했는데 저희는 카카오톡 대화의 맥락과 취지가 하이브 주장처럼 그게 아니라고 서면으로 충분히 반박했습니다. 하이브가 주장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기자님들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1부 재판장 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신동훈 전 부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관계약 해지 확인 소송 3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신문은 민희진 전 대표, 신동훈 전 부대표, 김혜민 전 수석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관련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과 병합해 이루어졌습니다. 풋옵션은 거래 당사자들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만기일 또는 그 이전에 일정 자산을 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입니다. 풋옵션 매입자는 자산을 매도할 권리가 부여되는 대신 풋옵션 매도자에게 그 대가인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합니다. 풋옵션 매입자는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권리도 있기 때문에 유리할 때만 권리를 행사하고 불리하면 권리를 포기해도 됩니다. 주주관계약이 유효한 지가 풋옵션 권리와 직결돼 있기에 하이브와 민희진 측은 이를 두고 공방을 벌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신동훈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기획팀장 출신으로 민희진의 측근 중 한 명입니다. 신동훈은 작년 4월 15일 당시 어도어 부대표 시절에 하이브로부터 감사를 받기 일주일 전 하이브 주식 약 2억 원가량의 보유분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신동훈은 이튿날인 4월 16일 하이브의 경영 부실과 어도어 차별 대우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이른바 2차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하이브는 하이브 주식 매각에 대해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보고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양측은 법정에서 무슨 주장을 했을까요? 우선 하이브 측은 지난해 7월 8일 이루어진 주주관계약 해지는 적법하다는 입장을 폈습니다. 하이브 측은 주주관계약 목적은 어도어의 성장과 발전이다. 어도어는 하이브의 손해가 갈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돼 있다라며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이자 수익원인 뉴진스 빼가기를 어떻게 계획했는지가 나타나 있다. 주주관계약 위반 행위가 확인됐기에 하이브의 계약 해지 통지는 적법하고 주주관계약은 해지됐다. 민희진 전 대표의 풋옵션도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2024년 한 해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지급한 급여가 27억 원이다. 민희진 피고는 거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뒤로는 뉴진스 빼가기를 감행했다. 그러고 나서 자신들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은 뉴진스가 어도어에 있었을 때를 전제로 278억 원에 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부당한 청구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진스 부모들이 하이브에 항해 메일을 보낸 것을 사건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도 하이브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회사 부대표들을 시켜 부모님 명의의 항의 메일을 대신 작성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속계약서 중 해지 요건 조항을 붙여놓고 시작한 점, 수신인을 누구로 할지 정한 점, 민희진 전 대표가 즐겨 사용하는 의아하다라는 표현이 들어간 점도 지적했습니다. 하이브 측은 어도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가 어도어에 남아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민희진은 이런저런 의혹 제기로 뉴진스 부모를 자극하고 회사 부대표들을 시켜서 부모님 명의의 항해 메일을 대신 작성하도록 했다라며 이상우 전 어도어 부대표가 엄마들 항의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작성 과정이 전속계약서에 나온 조항 몇 개를 붙여놓고 시작한다. 부모들 항해 메일을 누가 수신할 것인지도 정한다. 작년 4월 당시 어도어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이상우 전 부대표보다 다른 신동훈 부대표로 정하자고 세세하게 적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이브 측은 다니엘 엄마한테 보내라고 해 혜인이 아버지 말투로 고쳐 등 세세한 지시를 하는 부분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조사 감사를 지시하지 않을 수 있나라며 저희가 행사한 콜옵션은 페널티 콜옵션이다. 계약 위반이 확인됐을 때 행사하는 것이다. 주주관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건 민희진 피고들의 희망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5월 민희진 전 대표가 승소한 가처분에서도 재판부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행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한 점을 들어 더 이상은 유지할 수 없다고 해서 7월 8일 주주관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며 기존에 드러나 있던 여러 가지 사정들이 주주관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약정상 해지 사유를 증명하고 있다. 저희는 더 이상 민희진 피고와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민희진 측은 하이브가 주주관계약 해지 사유를 자꾸 바꾼다고 주장했습니다. 민희진 측은 어도어의 하이브로부터의 독립, 어도어의 뉴진스 사유화를 바탕으로 경영권 침탈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뉴진스 빼가기가 나온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7월 8일 주주관계약 해지하고 8월에 하이브 지시받은 어도어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민희진 전 대표 해임하고 기존 대표이사직위를 돌려달라고 가처분까지 했지만 각하되고 그 과정을 거쳐 풋옵션 행사하고 퇴사한 것이 11월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민희진 측은 그런 와중에 뉴진스 멤버들은 그야말로 고아가 됐다라며 어디서도 제대로 된 케어나 보호를 받지 못했다. 민희진 전 대표 되돌려서 예전처럼 제대로 된 시스템을 해달라고 했는데 하이브가 못한다고 해서 나온 게 11월 말이라고 그간의 과정을 나열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뉴진스 가출시켜 자발적 고아로 만든 건 민희진 부모님 멀쩡히 계신데 왜 고아? 지들이 나가놓고서는 적반하장? 졸라 웃기네. 자발적 고아, 증거 없으니 감성팔이, 대표 바뀐다고 고아 운운할 정도로 개인 역량이 없는 아티스트도 있냐? 가출은 지가 해놓고 고아? 가출한 엄마도 고아라고는 안 부를 텐데 고아진스 세종이 인증해줌 엄마가 버렸으니 고아 맞네. 딸들을 이 지경에 끌고 오고 제가 출산했는데 고아가 됐어요. 버린 사람은 민희진 결론 등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희진 측은 하이브 원고 쪽 주장은 이런 거다. 작년 4월에 시정조치 이메일 보낸 게 이렇게 하면 하이브가 감사하고서 우리 괴롭힐 거야. 그럼 그때부터 기자회견에서 반대해야지. 이러저러 하면 나 해임할 거야. 멤버들도 끌고 나와야지 하는 걸 미리 계획했고 실행했다는 거다라며 소설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어 하이브의 콜옵션은 효력 없고 민희진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는 적법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소설과도 같은 내용이라는 표현은 이후에도 등장했습니다. 하이브 주장대로라면 민희진 전 대표가 2019년 1월부터 소스뮤직이 사쿠라 등 다른 멤버들을 먼저 데뷔시킬 것, 뉴진스를 어도어로 독립시켜서 첫 번째 걸그룹으로 데뷔시키려고 했던 것 등 미래의 일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기에 황당하다는 게 민희진 측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하이브 본인들은 주주관계약 해지 통보한 7월 8일까지 민희진 전 대표가 계약사항을 위반했고 뉴진스 빼가기를 했다고 하지만 시점상 뒤에 일을 갖고 말하는 거다. 최소한 멤버들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해야지 결론이 나는 건데 그 행위는 주주관계약 해지 통보 이후인 작년 11월 말에 발생했다라고 짚었습니다.
하이브는 뉴진스 빼각이라면서 작년 7월 8일 주주간 계약 해지 통보를 했는데 뉴진스가 전속 계약 해지 선언한 시점은 작년 11월 28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적법한 증거인가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애초 이날 3차 신문에서는 하이브 측이 준비한 PPT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니진 측이 PPT에 담긴 카카오톡 내용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반발했고 증거 효력에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공개 법정에서 그대로 노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PPT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서로 일관된 입장을 폈습니다. 미니진 측은 하이브는 선행 가처분 사건에서 적법하게 증거로 채택됐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가처분 사건 특성상 증거 조사를 하지 않는다. 저희는 하이브가 제출한 내용을 증거로서 인정한 적 없고 적법하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관련 동의서를 제출했다는 하이브 주장에 관해서 미니진 측은 동의서 제출된 건 2019년 빅히트 뮤직 소속일 때 얘기다. 자회사 어도어 대표로서 받은 감사에까지 적용할 수 없다. 2024년 5월에 기존에 했던 동의를 철회하고 수집한 자료를 앞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계속해서 재판 등에 이용하겠다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하이브 측은 이 자료 확보에는 어떠한 위법도 없다. 열람한 건 업무용 컴퓨터고 파일 추출 방법도 키워드 방식으로 위법에 의심이 있는 사항만 찾아서 파일을 확보한 거다.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하면 대한민국 어느 회사에서 직원의 위법 행위를 가늠할 수 있겠나라며 민사소송에서는 증거 능력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저희가 감청, 도청하거나 몰래 자료를 취득한 것도 아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라고 반박했습니다. 미니진 측이 법정에서 PPT 발표를 하고 기일이 끝나자마자 취재진에게 해당 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통상적 변론이 아니라고 언급하자 하이브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하이브 측은 누가 들으면 저희만 자료를 배포했고 피고들은 안 한 것 같은데 사실 지난해 5월 17일, 10월 올해 이 건과 상관없는 뉴진스 어도어 가처분 3번 다 미니진 피고 측에서 먼저 구술 변론 자료를 배포했다라고 저희는 그래도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러 처리했는데 미니진 피고 측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이브 내부 직원들 이름까지 다 공개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1일을 다음 기일로 잡았습니다. 이러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방탄소년단 BTS 멤버 RM, 정국, 지민 등이 잇따라 군대를 제대하면서 미니진이 카카오톡에서 계획했던 BTS 복귀 전에 끝낸다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더 RM은 전역 소감에서 드디어 전역했다. 저희가 역대 가장 짧은 군 복무를 하고 있지 않나. 여건도 많이 좋아졌다라며 가서 괴롭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저희가 활동할 동안에 누군가 대신 나라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 많은 분이 전방과 후방에서 나라를 지켜주고 싸워줬기 때문에 저희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주변 군필자분들과 더욱 친해질 수 있었다라고 말해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이야기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